close your eyes, cause you just might miss it. Get off your phone, just start living. Don't waste your time, cause the clock is ticking. Get out the door and live. 안녕하세요, 힐링키친이스타입니다. 이제 4월 봄이 왔어요. 4월 잘 맞이하셨나요? 곳곳에서 꽃봉오리가 맺히고 꽃이 피고 있어요. 혹시나 해서 벚꽃이 피었는지 동쪽 산 쪽으로 아이들이랑 나들이를 다녀왔는데, 서쪽 따뜻한 곳은 꽃이 활짝 폈는데 동쪽 산 쪽은 아직 쌀쌀해서 꽃봉오리만 보고 왔답니다. 그래도 봄을 깨우는 힘찬 물소리,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개미들의 집까지 구경하고 봄 기운이 가득한 산과 깨끗한 물 구경에 아이들이 참 신나했어요. 이번 주는 홍합꽃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있고 천연계에서 나는 것들은 약이 아닌 것들이 없이 좋은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약이라는 한자에 풀과 즐겁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해요. 이것은 병으로부터 사람을 건강하게 돕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풀이라는 뜻은 아닐까요? 약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뿌리 약초는 소화기 질환에 탁월하고요. 우리가 쓰는 느릅나무 껍질, 가루차 같은 껍질 약초는 소화계, 면역계 효능 이런 게 있고요. 산 약초와 같은 열매는 기운 회복, 잎과 줄기는 혈액 정화와 해독 작용, 꽃 약초는 염증, 통증, 기순환에 주로 사용된다고 해요. 나뭇가지를 골프채 삼아 노는 아이들입니다. 꽃 약초의 경우 향기 원천인 식물 정류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막힌 것을 푸는 염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운을 막힌 것을 풀고 순환이 잘 되도록 돕는 역할도 해요. 먼저 홍합꽃차인데요. 이것은 건선치료에 사용되는 사프라는 홍합꽃차이며, 홍합꽃차는 건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에 처방된다. 질환에는 홍합꽃차가 유익한 질환에는 건선, 열상, 해독, 흡수와 배설의 부조와 독혈증, 궤양 등이다. 위 목록으로부터 홍합꽃은 위와 장에 작용하며 소화관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피부 질환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홍합꽃차의 가장 유익한 효과로는요, 간과 신장을 청소하고 땀을 증가시키고 내장 병변의 치유를 증진, 내장 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홍합꽃차는 눈의 충혈, 결막염, 다래끼가 생겼을 때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폐경이나 산후병증, 생리불순 같은 여성 생식기 질환에도 아주 효과적인데, 주로 뭉칠혈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기에 임신 중 또는 생리 중일 때 삼가기를 권해드려요. 느릅나무 껍질차와 홍합꽃차는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에는 추천되지가 않는데 유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지만 아주 드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요. 이렇게 치면 모든 식품이 유산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고 임신을 지속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요, 실제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식품위생법에는 쌀국수를 하나 샀는데 거기에도 유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문을 붙여놨더라고요. 들어가 있는 게 쌀국수에 들어가는 그 긴 쌀, 그거랑 물, 그거 두 가지만 들어있는데 그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걱정되면 홍합꽃차로 건너뛰시고요. 참고로 저는 6개월 어린 아이들에게도 마시게 했고, 그 다음에 수유할 때도 마셨고 몇 년 동안 잘 썼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불편하거나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차들, 캐모마일, 수박씨, 우롱차, 그 다음에 뮬레인 등 다른 차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홍합꽃차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약 2분의 1에서 4분의 1 그 사이는 조절하실 수 있고요. 작은 줄의 홍합꽃차를 컵에 넣고 끓는 물에 부어서 넣고 저으면 식고 이제 걸러서 마시시면 되세요. 홍합꽃차는 취침 전에 복용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어떤 분들은 낮에 여러 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홍합꽃차 물은요, 몸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그냥 물을 마시려니 잘 안 먹히고 힘드신 분들에게 권해요. 물만 먹을 때는 좀 먹기가 힘든데 물도 마시고 홍합꽃차 물도 마시게 하니까 훨씬 물을 마시는 양이 많아졌고 먹기가 쉬워졌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원갤론 3.78 한 4리터예요. 홍합꽃잎 한 티스푼은 물을 넣고 팔팔 끓여서 최소 20분에서 30분 두세요. 그 뒤에 차를 걸러서 물이 식으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차갑게 해서 먹으면 되세요. 요거는 이틀 안에 다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홍합꽃차물을 6에서 8컵을 먹으면 정말 효과적으로 간과 신장을 깨끗이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중요한 것은 절대로 느릅나무 껍질 분말차와 홍합꽃차를 비슷한 시간에 마시면 안 되세요. 껍질 분말차는 장벽을 코팅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홍합꽃차는 간과 신장에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두 성질이 달라서요. 요거를 섞어서 마시지 마시기를 권해드려요. 홍합꽃차 또는 홍합꽃물 증기탕이라고 있는데요. 홍합꽃차 증기는 안면부의 건선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세요. 증기탕을 하는 30분이나 1시간 동안 함께 홍합꽃차를 진하게 한 잔 또는 2잔이나 홍합꽃물을 6에서 8컵을 마시세요. 증기는 피부의 모공을 열어주고 홍합꽃차나 홍합꽃물은 독소를 피부로 유도해서 내부 독소 제거 과정을 도와주게 됩니다. 홍합꽃차나 캐모마일차를 뜨거운 물에 담긴 대야에 넣고 머리에는 수건을 덮고 대야에 엎드려서 증기가 피부를 자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치유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주 효과가 좋은 방법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홍합꽃차 자료를 찾다가 이 책을 발견을 했는데요. 공감 가는 내용,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 있어서 나누려고 해요. 우리 몸속에도 훈련과 교육으로 면역 시스템을 단련시키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장내 미생물이다. 장내 미생물은 면역의 약 70%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으며 특성상 소화관 내에 머물면서 활동하고 소멸한다. 결국 소화관에 들어오는 음식의 특성에 따라 미생물 환경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정상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습관화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몸의 모든 기능이 뇌의 선택과 지시를 받아 움직일 수는 없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며 반복된 자극원이라면 습관적 반사를 통해 뇌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식사 습관, 운전 습관, 생활 습관처럼 반복적이며 안정적인 일들은 효율을 높여준다. 그러나 나쁜 습관은 건강을 지키기보다 면역 시스템을 교란시켜 질병을 유발한다. 식습관 조절은 과도하게 무절제하거나 먹은 음식으로 인해 쌓인 독소를 장내 미생물이 대사하고 제거하는 수고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개선되면 치매, 자폐,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까지 회복시킬 힘이 생긴다. 명상이나 호흡법, 기도 등은 인간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고안한 방법이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한다. 알든 모르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중요한 계약을 하나 맺었다. 우리 몸속 작은 친구들과의 계약서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몸의 주인께서 좋은 음식과 좋은 마음을 먹어준다면 세입자인 미생물들은 그 선물을 받고 대신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다할 것이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 몸의 유익 미생물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약속을 지키고 있다. 공생의 의미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항상 갑질은 몸의 주인 몫이다. 약속을 위한 최소한의 염치는 입에 즐거움만 있는 음식이 아닌 장내 유익 미생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무겁고 찌든 마음 먹기도 조금씩 덜어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디톡스이고 중요한 약속을 지켜준 내 몸 안의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길이다. 박경숙 선생님의 문제는 무기력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는 나는 왜 행동할 수 없을까?
나는 왜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할까? 문제가 무엇일까? 오랫동안 고민하고 아파했다. 그러다 마틴 셀리그만 교수의 학습된 무기력이 그 원인임을 알았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외부의 힘 때문에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차단당할 때 느끼는 좌절감이 무의식 중에 학습되어 다음번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적 현상을 말한다. 1월부터 진행됐던 힐링키친 6기 분들의 수료식이 내일 진행되어요. 이제 힐링키친 7기 분들의 모집이 시작되었는데요. 힐링키친 멘토링은 학습된 무기력을 갖고 계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많이 시도했고 또 돕고 실천하는 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좌절감에 빠져 있거나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거나 삶의 변화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5월부터 시작되는 멘토링 훈련에 참여 권해드려요. 링크 남길게요.